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원 선생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용어가 정말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수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히 영어를 하면서 품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품사가 뭐냐 이게 품사. 무슨 태권도의 자세도 아니고 품새가 아니고 품사예요. 근데 영어에는 8개의 특별한 품사가 있습니다. 이 8품사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고 나면 영어를 바라볼 때 그리고 문법을 얘기 들을 때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 품사라고 하는 말을 첫 번째로 이거 명사, 대명사, 동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맨 마지막으로 얘기되지만 흔히 얘기되지 못하는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거꾸로 가냐면 맨날 명사부터 얘기해. 그래서 명사는 잘 알아. 그렇죠? 명사를 들어본 경험은 있어. 근데 감탄사를 들어본 경험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감탄사를 언제 쓴다고 감탄사를 배워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루도 안 빼고 감탄사를 여러분이 말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네? 그렇게 감탄하면서 살까요? 여러분이 늘 영어를 말하면서 감탄사를 빼고 말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그런 감탄사가 있답니다. 뭔지 모르겠죠? 잘 들으시면 돼요. 일단 감탄사라는 말의 감은 느낄 감자예요. 느낄 감. 그래서 감동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끼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그런데 탄이라는 건 뭐냐면 노래할 탄이에요. 노래할 탄. 그래서 감탄 그러면 느끼면서 그것을 말로 풀어주는 말인데 감정, 특히 기쁨, 슬픔, 분노, 놀람 등을 나타내는 말이 감탄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할 때 늘 한 번도 빼지 않고 영어를 하면 감탄사를 말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제가 그럼 와 그러면서 뭐 감탄사를 맨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넘어가 봅시다. 일단 감정 표현이 있는데요. 와우, 놀라면 와우, 그죠? 그다음에 지 이런 이건 옛날에 좀 세게 욕했던 것을 이렇게 욕이 아닌 것처럼 줄인 거예요. 지, 읍스, 뭔가 떨어뜨리면서 깜짝 놀랄 때 읍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떨어뜨렸을 때 읍스, excuse me 이렇게 읍스, 아이고, 읍스. 그래서 사실은 어머나인데 요즘은 어머나라는 말을 이렇게 일상생활에 안 하죠. 그죠? 어머나는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 쓰는 건데 그거는 좀 과장된 말이잖아요. 어머나. 그치? 그러면 저 사람 대본을 외워서 행동하는 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읍스는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에쿠 이 정도. 에쿠 이렇게. 단 이것도 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정말 이거 말고 수긍이나 반대편 이거 봐. 이거 다 감탄사라니까. yes가 감탄사예요. yes. 이거 말하잖아. no 감탄사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굉장히 그 좀 친근하게 yep 이렇게 우리말도 네가 아니라 넵 이럴 수 있죠. 그래서 nope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거 두 개. 요거는 긍정적인 거고 이건 아니라는 건데 요거 소리를 잘 내야 돼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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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응이에요. 근데 이건 뭐야? 어허. 그러니까 끝을 어허. 그럼 맞다는 거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아기가 하면 아니야. 안돼. 지지 안돼. 이거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감탄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주의나 환기를 나타낼 때 요 많이 쓰죠. 요 그렇죠. 야, 헤이 이봐. 워워워워워 말을 멈출 때 쓰는 건데 말을 멈출 때 말을 달리다가 워워워 우리말도 워워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사람들한테 그만해 그만 진정 워워워워 그렇지 너 이런 것들 다 뭐야 감탄사. 자 잠시 멈추면서 말을 이끌어갈 때 well 글쎄 이런 것들 다 감탄사입니다. 자 이렇게 감탄사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이제 명사에 대해서 한번 세워볼게요. 명사의 이 명자가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 명자. 그래서 이름명 말씀사. 그래서 명사. 유명한 명사는 저 사자가 다른 거죠. 어쨌든
사람,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래 이름이에요. 근데 요 다음이 중요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이게 중요합니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되는 게 뭐예요? 명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된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자리에 이 명사를 놓습니다. 영어는 누구가, 누구이, 무엇이 누구가 이런 이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무엇이 돼.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갖다 놓으면 무엇을이 돼. 그러니까 이 명사를 어느 위치에 갖다 놓느냐가 중요한데 요런 거의 위치, 요런 거의 위치를 찾아서 거기다가 명사를 집어넣어주면 된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거꾸로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하려면 명사로 만들어서 해줘야 돼. 그래서 명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My brother is a doctor. 그랬어요. 그럼 my brother 그러면 나의 brother. 이 brother가 뭐예요? brother? 명사입니다. doctor 이게 뭐예요? 명사입니다. 자, 이 brother라는 명사, doctor라는 명사인데 이 brother라는 말이 is라고 하는 말 앞에 오므로써 뭐가 되느냐? 주어가 돼요. 주어. 그리고 is라는 말 뒤에 오므로써 뭐가 되느냐? 보호가 돼요. 보호.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보호입니다. He teaches kinesiology. kinesiology라는 게 응용 스포츠 의학이라는 새로운 첨단 학문인데 요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목적어에 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보호, 목적어로 뭐가 사용됐죠? 명사가 사용됐어요. 이런 걸 명사라고 합니다. 이제 형용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형용사의 형자가 모양 형자의 형태 이런 거죠. 형태. 근데 유형, 무형 뭐 그러잖아요.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형태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다음에 용이라는 게 얼굴 용자입니다. 얼굴 용자. 그래서 얼굴의 형태들을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건데 그 얼굴이 어떻게 생긴 건데? 라고 해서 이 명사 또는 대명사의 상태를 나타내거나 성질, 수량 등을 나타내 주면서 요거를 수식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수식은 수의 식이 아니고 꾸민다는 거예요. 꾸민다. 그래서 수식하는 수식어, 꾸미는 말이 되거나 또는 보호는 풀어주는 말입니다. 이 앞에 My brother is a doctor 라고 할 때 a doctor가 is의 보호예요. is의 보호로 a doctor가 됐어요. 내 brother는 is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면 뭔가 그 brother가 어떻다는 건데 그래서 brother를 풀어줘야 돼. 그래서 brother가 요렇다. 그래서 풀어주는 그런 걸 보호라고 하는데 이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여긴 지금 보호 자리에 뭐가 왔죠? 명사가 왔죠. 근데 my brother is a doctor가 아니고 여기다 형용사를 집어넣어서 내 brother는 어떻다라고 해서 형용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자리가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관사라는 말도 있는데 관사도 형용사에 포함됩니다. 큰 덩어리 형용사에 관사도 들어간다는 거. 한번 봅시다. My brother is a tall boy. 그럼 my brother는 boy인데 어떤 boy냐? tall boy다. 그래서 내 brother는 boy인데 소년인데 tall한 소년이다. 이게 꾸미는 거예요. 명사를 이렇게 꾸미죠. 명사를 꾸며요. 근데 my brother is a doctor 대신에 my brother 그 사람이 he is kind. My brother is kind를 he is kind로 kind. 그래서 풀어주는 거죠. he is만 하면 뭐 그 남자가 뭔데? 그래서 he is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기다리는 거죠. 상대방. 그 남자가 어떻다는 거야? 네 형이 어떻다는 거야? 네 형이 어떻다는 건데? 우리 형은 풀어줘 제발 풀어줘. 우리 형은 풀어줄게 kind.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답답한데 그 답답함을 풀어주고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보호입니다. He makes me happy 그러면 우리 형이 나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면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내가 풀어집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데 He makes me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남자가 나를 어떻게 만드는데 풀어줘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거로 목적 보호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오형식 문장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특강으로 해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어 he가 나오고 요거 뭐예요? 동사죠. 그다음에 요거 뭐예요? 목적어예요. 그래서 주어 he 그리고 요거 뭐예요? 동사 그리고 요거 뭐예요? 목적어. 그리고 요 말이 요 목적어하고 요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행복하죠? 우리 형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행복하잖아. 내가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가 풀어줘.
목적어를 풀어줘. 그래서 목적 보호가 돼요. 나를 풀어줘. 그 남자 풀어줘. 주어 풀어줘. 주격 보호. 목적어 풀어줘.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수식이 되고 이건 풀어줘서 보호가 되고 이것도 역시 보호가 되는데 목적어를 풀어주는 보호입니다. 이렇게 형용사는 수식하거나 보호로 풀어주는 말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부사로 갑니다. 부사. 부사의 부자가 버금 부자예요. 버금 부자. 그러니까 사장이 있으면 부사장이 있죠. 팀장이 있으면 부팀장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두 번째다 이런 건데 두 번째나 그 밑에 있는 거다. 그럼 동사나 형용사 또는 또 다른 부사를 밑에서 그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명사를 풀어주면 형용사인데 그 형용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를 풀어주는 형용사를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를 풀어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 근데 명사를 직접 풀어주지 못하고 그 명사를 풀어주는 형용사를 그 밑에서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부야, 부. 그래서 부사인데 이 부사가 때, 장소, 빈도. 이 빈도라는 말, 때는 알죠? 어디? 장소, 미안해요. 때는 언제? 장소가 어디? 그리고 빈도가 뭐냐면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 온다. 이럴 때 빈도, 얼마나 자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부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Very slowly 그랬어요. He walked very slowly. 자, he walked. 그 남자는 걸었다. 요거를 빼면 slowly가 남죠. 그래서 he walked slowly. 요거 없어도 he walked. 그는 걸었어. 그래?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걸었어. 진짜? 걸었다니까. 오. 그런데 천천히 걸었어. 어떻게? 무지하게 천천히 걸었지. 그래서 그는 걸었다. 어떻게 걸었는데 이거 없어도 돼요. 그래서 없어도 되는 말들이 다 사실 부사입니다. 이거. 근데 그 남자는 걸었다. 천천히 걸었지. 매우 천천히 걸었어. 이렇게. I'll meet you. 나는 널 만날 거야. 그걸로 해도 문장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서 만날 건데 장소죠. 언제 만날 건데 시간입니다. 그래서 there tomorrow. 그래서 I'll meet you there tomorrow. 이렇게. 나는 너를 자주 만날 거야. 그럼 자주라는 건 often. 나는 너를 항상 만날 거야. always. 항상은 always.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제 빈도를 나타내는 말들인데 이렇게 문장에 부가적으로 얘기해서 풀어주는 말을 부사라 그래요. 부사. 부사. 자 이제 대명사로 넘어가 볼게요. 대명사의 대자가 무슨 대자냐면 대신할 대자입니다. 대신. 대신한다. 대신. 대신. 그러고 나온 다음에 이제 명사예요. 그럼 이미 명사를 배웠기 때문에 대명사는 그놈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거 쉽지. 명사를 배웠으면 그것을 대신하는 거다.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여 문장 내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 사실은 문장 내인데 이게 밑으로 내린 겁니다. 문장 내에서 주어, 보호, 목적어가 된다. 똑같잖아요. 뭐하고? 명사하고. 명사도 아까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된다 그랬죠. 대명사도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어하고 목적어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대명사 중에 이렇게 네 가지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 있어요. 영어를 써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거 보는 순간 구토가 이렇게 되면 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말을 보세요. 근데 사실 어쩌면 영어 공부에서 영어 공부인데 영어가 나오면 구토가 나온다. 그럼 영어 공부 용어로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자꾸 봐두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너무 어려우면 용어만 보셔도 돼요. 부정대명사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 definite가 아닌 indefinite. 그러면 in이 붙어서 아니라는 거거든요. in이 아니고 정입니다. 이 personal은 인칭의 사람의라는 뜻이에요. reflexive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라고 해서 제기대명사가 되고 relative는 관계돼 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인데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인칭대명사가 제일 유명한 거예요. 인칭대명사가 제일 유명한데 여러분이 아주 편안하게 하는 I, he, you 이거 다 인칭대명사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인칭. 그 다음에 이제 부정대명사가 그 거라고 할 때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뭐 큰 거만 가져와. 뭐 아무거나 큰 거면 돼. 정하지 않았어. 그럼 one입니다. one. 그래서 big one, big one 이런 것들. one을 얘기할 때 정하지 않은 그런 대명사를 부정대명사라고 그래요. 그럼 제기대명사는 뭐냐? 이건 셀프만 붙이면 돼. 셀프. 제기대명사는 지가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자기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나를 사랑해. 그러면 I love me. 그럼 이상한 거야. I love myself.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셀프 서비스 하는 거 있죠? 자기가 먹는 건데 자기가 지금 갔다가 자기가 먹는 거야. 그게 셀프 서비스거든. 그게 제기예요. 제기. 제기 대명사는 일어나는 거잖아. 제기가 아니라 제귀. 제귀 거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이러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계 대명사는 긴 형용사다. 이렇게. 관계 대명사는 긴 형용사다. 형용사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게 뭐였죠? 수식과 보호의 개념. 근데 이 관계 대명사는 수식이에요. 수식. 그래서 앞에 명사가 있는데 꾸며주는 긴 말. 이것이 이제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길어진 형용사고 요건 셀프고 요건 I, you, he, she 이런 거고 부정 대명사는 one 이런 것들이다. 다 뭐를 하는 겁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거다. 이제 전치사에 대해서 배울게요. 전치사. 전치사. 이 단어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할지도 몰라요. 전치사. 왠지 전치사주. 무슨 이게 교통사고나 이게 또 폭행 사건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치사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나면 그렇게 기분 나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치사의 전자가 앞전자고 치가 노일치자예요. 위치.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그래서 축구할 때 포지션 있잖아. 센터포드에 있느냐 아니면 풀백이냐 아니면 킵이냐 윙이냐. 근데 이 포지션이 위치인데 이 포지션을 앞에 둔다. 앞이라는 게 풀이에요. 프리 올림픽 그러잖아. 올림픽 전에 하는 거. 그래서 프리 포지션이 바로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기억하시면 돼. 앞에 위치하는 말이구나. 그래요. 앞에 위치하는 말. 자, 뒤에 오는 명사는 앞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다. 그러면 명사 앞에 오는 것이 전치사인데 그럼 그 전치사 뒤에 오는 걸 뭐라 그래요? 목적어. 그럼 목적어로 뭐가 와? 명사. 목적어 뒤에 목적어로 명사가 옵니다. 전치사가 있으면 그 뒤에 뭐가 와요? 목적어. 목적어로 뭐가 와요? 명사. 그리고 명사 앞에 뭐가 와요? 전치사. 근데 이 전치사하고 목적어하고 전치사하고 그 뒤에 목적어 이걸 또 전치사하고 뒤에 목적어를 뭐가 온다고? 명사. 그럼 전치사하고 목적어인 명사를 합쳐서 전명구라는데 전명구. 이 전치사와 명사를 합쳐서 전명구라는데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형용사구나 부사구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형용사구는 뭐를 꾸미는 말일까요? 명사. 부사구는 뭐를 꾸미는 말일까요? 동사나 형용사 아니면 다른 부사. 그래서 형용사라는 말이 하는 역할은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부사가 하는 역할은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전치사라는 것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항상 여러분 문장을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전치사와 그 뒤에 붙은 명사를 한 세트로 보고 묶어버려. 전치사와 명사를 묶어버려. 그래서 묶어서 이 전치사만 다 묶잖아요. 그러면 복잡한 게 굉장히 적어져. 근데 왜 이걸 묶어도 되냐면 이렇게 묶어서 하는 역할이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 형용사구나 부사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거 묶기만 해도 아주 복잡해지는 것이 훨씬 적습니다. The wall was parked in front of the shop. 이거 봐봐. 이거 묶어버렸더니 The car was parked밖에 없어. 얼마나 자동차가 주차했어. 됐잖아. 자동차가 주차했어. 됐다고. 만약에 이것도 in front of the shop 이거 묶어버리잖아요. 그럼 자동차가 네 거야. 얼마나 쉬워. 근데 지금 이 가로로 묶은 게 문장의 반이에요. 가로로 묶은 게 문장의 반인데 이 문장의 반을 내가 전치사구로 가로로 묶지 않고 이게 다 뭐가 이렇게 같이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뭐지? 그러면 복잡해져. 그러니까 이거를 묶고 나면 그다음에 전치사구가 하는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 역할이거나 아니면 부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 형용사 역할은 어떨 때 쓰죠? 명사를 꾸밀 때 쓰잖아요. 부사 역할은 어떨 때 쓰죠? 부사를 꾸미거나 동사를 꾸미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형용사 역할은 명사를 꾸미는 거고 부사 역할은 형용사를 꾸미거나 아니면 동사를 꾸미는 겁니다. 물론 이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the car was parked. The car was parked. 자동차가 주차돼 있었어요. 어디에? In front of the shop. 가게 앞에. 그래서 주차돼 있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미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The car in front of the shop is yours. 자동차. 그런데
in front of the shop.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car를 꾸미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 어떤 자동차인데 그 가게 앞에 있는 자동차가 네 거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치사 구가 나오면 그것을 가로로 묶어서 해주면 된다. 전치사는 종류가 많으면 한 60가지까지 있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전치사는 한 20개 정도면 충분하고 정말 이것만이라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치사는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익숙해지도록 해두면 이렇게 가로로 묶는 작업만 할 수 있으면 훨씬 쉬워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동사,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이제 가장 우리가 마지막이라 다룰 건데 움직일 동자의 말씀사입니다. 그래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문장 내에서 수로 동사가 돼요. 수로 동사. 수로 동사. 즉 다시 말해서 문장을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무엇이다, 뭐뭐 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무엇이다, 뭐뭐 한다. 그래서 조동사도 역시 동사에 포함되는데 문장 보죠. Jane burned. 봐봐. 이 동사는 위치가 바로 주어 다음에 나와요. 보통. 그래서 Jane이라는 말이 문장 맨 앞에 나왔어요. 그럼 얘가 주어가 돼. 그래서 Jane이 이러면 돼. Jane가 그럼 이상하죠. Jane이 burned. burn에 ed가 붙어서 Jane이 뭐 했는데 태웠어.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게 입에 탁 붙도록 Jane burned. Jane burned. 그렇다면 Jane 대신에 Tom을 집어넣으면 Tom burned. Tom burned. Tom 대신에 Jason을 집어넣으면 Jason burned. Jason burned. 수지를 집어넣으면 Susie burned. Susie burned.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My teacher burned. 됐죠? 그럼 우리 아버지가 My father burned. 그럼 내가 그러면 I burned. 네가 You burned. 그녀가 She burned. 그들이 He, they burned. 이런 식으로 주어 다음에 동사, 주어 다음에 동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거 붙는 게 중요해요. 지금 사실 영어 문장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나하고 같이 오형식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 오형식 공부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가 형식을 만드는데 이 동사들이 어떤 동사들을 쓰면 일형식이고 어떤 동사를 쓰면 이형식이고 어떤 동사를 쓰면 삼형식이 돼. 그래서 동사가 문장의 형식을 지배합니다. 주어가 지배하지 않아. 주어는 아무거나 갖다 써도 형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동사에 의해서 형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동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Jane burned 그랬어요. 그럼 Jane burned 그리고 아무것도 안 찍으면 이상해요. Jane은 탔다. 이상하죠. Jane이 타버린 게 아니잖아. Jane은 태웠답니다. 뭘 태웠느냐? 뒤에 목적어가 나오죠. 편지를 태워버렸다. 이렇게. 그래서 Jane은 태웠다 편지를. 그럼 I feel sleepy. 나는 느껴요. 졸린. 이 feel이라는 말이 느낀다라는 말이지만 어떤 상태를 느낀다라는 말이 되고 뒤에는 형용사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sleepy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해봐. I am sleepy. 그럼 난 졸려. 근데 이 am 대신에 feel을 쓴 거야. 나는 졸려. 그럼 졸려라는 것은 그 졸리는 느낌을 느끼게 돼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졸립다는 느낌이 지금 와. 졸려. 그래서 I am sleepy하고 I feel sleepy가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he looked excited. 그 남자는 흥분된 상태로 보여. 이것도 마찬가지야. 잘 모르겠다. 그러면 looked 대신에 was를 쓰면 돼요. He was excited. 그 남자는 흥분했어. 그 남자는 흥분한 것을 느끼는 상태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보면 동사가 어떤 형태로 취하느냐를 우리가 구별하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연습드린 것처럼 연습하도록 했던 것처럼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 그리고 그 동사 쓴 다음에는 뒤에 이 sleepy가 오는지 excited가 오는지 아니면 또 letter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연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접속사를 살펴보겠는데 이 접속사의 접자가 뭐냐면 사귈 접자예요. 속은 이을 속자고 사귐을 이어가는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귀어야 되는 말이 아니고 이 문장과 이 문장 또는 이 단어와 이 단어, 이 구와 구가 사겨. 그 사귄다는 느낌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준다. 그럼 단어는 뭐냐? 단어란 예를 들어서 MAN이 있다. 그 단어죠. 근데 그냥 N, 은만 있다. 이건 단어 아니에요. 그죠? 여기 지금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의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야 돼. 이게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와 단어, 그럼 구와 구는 뭐냐? 구와 구. 구는 이렇게 단어들을 모았는데 단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들을 어떻게 모았냐면 이게 중에 하나의 품사가 되도록 단어가 모였는데 하나의 품사가 돼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가 모였는데 이게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구라 그래. 단어와 단어가 모였는데 이게 효용사 역할을 하면 효용사구라 그래. 단어와 단어가 모였는데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구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어들이 모여 있는데 품사.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8개의 품사를 얘기하지만 이 품사의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할 때 이걸 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절은 또 뭐냐? 단어와 단어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주어와 동사가 있어. 주어와 동사가 있어. 물론 단어와 단어 속에 주어가 동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구에는 주어 동사가 없어요. 근데 얘는 주어 동사가 있어. 주어 동사가 있는데 역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절이라 그래.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는데 명사 역할을 해. 그럼 명사절이야. 주어 동사가 있는데 형용사 역할을 해. 그럼 형용사절이야. 주어 동사가 있는데 부사절이야. 그럼 뭐라 그래? 부사절이야. 그래서 이 절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이 절이다. 그래서 품사 역할을 하는 절, 품사 역할을 하는 구. 근데 구가 있으면 구와 묶고 절이 있으면 절과 묶고 단어가 있으면 단어와 묶는 것이 뭐야?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접속사. 그래서 접속사는 양쪽에 묶여 있는 게 구면 구, 단어면 단어, 절이면 절 이런 것들을 묶어줍니다. She did it while they were away 그랬어요. 자 봐. She did it. she가 뭐예요? 주어죠. 그래서 그녀가 did it 동사죠. 그녀가 그것을 했어요. 그녀가 그것을 했어요가 주어 동사고 또 they were away. they were away. 주어 동사죠. 주어 동사가 됐으니까 이거 뭐야? 절이야 절. 이게 절이에요. 그래서 절과 절을 이끌어줍니다. 절과 절을 이끌어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접속사죠. John went. John은 나갔어. 주어 동사죠. He stayed. 그렇지만 그는 머물렀어. 이 John하고 얘는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John은 나갔지만 그 남자는 머물렀어. 뭐 탐이겠지만 뭐 아니면 빌이든지 뭐 딴 사람. 그래서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 절과 절을 묶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묶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팔품사에 대해서 한번 쭉 봤어요. 여러분, 품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 품사의 이름을 잘 몰라. 근데 그 이름이 다 한문으로 돼 있어. 한문으로 돼 있어서 그것이 품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늘 껄끄러웠을 텐데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쭉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건지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요걸 그냥 한번 보고 끝내면 머릿속에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요 특별한 특강을 몇 번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아, 요런 말을 명사라고 하는구나. 아,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대명사구나. 아,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이 술부의 중요한 부분이 동사구나. 아,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가 되는 걸 형용사라고 하는구나. 아, 형용사를 풀어주거나 동사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다른 것 똑같은 걸 풀어주는 말을 부사라고 하는구나. 아,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 것을 접속사라고 하는구나. 아,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그 뒤에 오는 걸 목적으로 취하면서 형용사구나 부사구를 만들어주는 놈을 전치사라고 하는구나. 아, 놀람을 나타내거나 감탄을 나타내거나 응답을 나타내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말을 감탄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살짝 점검해 볼게요. Yes, no 뭡니까? 감탄사예요. You, hey, wow 감탄사입니다. 이렇게 놀람을 나타내거나 응답을 나타내는 yes나 아니다 감탄사예요. and나 but나 or. 자,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을 인도하는 이런 말들을 뭐라 그러죠?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happy 또는 beautiful 이런 명사를 꾸미는 이런 말들. happy 행복한, beautiful 아름다운,
big 큰, small 작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형용사라고 하죠. 그럼 very big big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very 이런 건 뭐라 그러죠? 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부사를 꾸미는 말은 또 뭐라 그래요? 부사를 또 꾸며. 그것도 부사예요. 그럼 명사를 꾸미는 말은 형용사예요. 동사를 꾸미는 말은 부사입니다.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잘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이 특강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가지고 문장의 형식을 만드는 특강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